뉴욕시 퀸즈 지역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10명 중 1명은 집이 없는 홈리스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32년 만에 남색으로 바뀝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퀸즈 지역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지역 주택 중간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4.3% 오른 57만 3,5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퀸즈의 평균 매매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4% 오른 63만 5,28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압의 중간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 뛴 29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단독주택 중간 매매가도 5.8% 오른 70만 9천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앞으로 집값 오름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제 개혁으로 인해 주택 소유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고 연방 기준금리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집값 하향이 불가피한 국면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반면 맨하튼의 집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 3분기 맨하튼의 주택 중간 매매가는 111만 7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나 떨어졌습니다.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15일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4년 비영리단체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차별당했다며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에드워드 블럼 SFFA 대표는 하버드의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SFFA는 그 근거로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은 줄곧 20% 남짓에서 변치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이 같은 SFFA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옹호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아동 옹호단체인 AFC가 15일 발표한 2017년에서 2018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홈리스 학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학생들은 전체 공립교 학생 11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1만 4,600여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11학년도의 홈리스 학생들이 6만 9,244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65.5%가 급증한 것입니다. 홈리스 학생들은 대부분 쉘터나 자동차, 공원, 캠핑장, 트레일러, 폐허 건물 등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집 없이 지내고 있는 홈리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홈리스 학생들 중 2015에서 16학년도의 영어시험 합격률은 15%에 불과했으며 수학시험도 12%의 합격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뉴욕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운행되는 스쿨버스에 쌍방향 통신 장비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정확한 승하차 시간 정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운행 중 기계적 결함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운행되는 모든 스쿨버스에 시 교육국이나 교통국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라디오나 휴대전화를 반드시 설치하고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추적 시스템도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이와 함께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서 운행되는 스쿨버스의 각 학군별 평균 최대 최소 운행 시간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뉴저지주 잉그루드에 있는 고급 저택에서는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린 아름다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젊은 시절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 명성을 떨쳤던 박연희 회장입니다. 박 회장은 5년 전부터 고독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를 지켜본 친지와 후배들이 박 회장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파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 회장의 친동생이자 유명 태권도 사범인 박연환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파티에는 이승환 전 한국 국기원장과 강익조 전 한인 회장 등 선후배와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박 회장과 정담을 나누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 파티 준비위원장은 제1회 세계 태권도 대회 한국팀 코치로 활약했던 이영노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아름다운 저택을 파티 장소로 제공하고 바베큐 파티까지 준비해 태권도로 맺어진 선후배 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 회장은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날 이승환 전 국기원장은 박 회장의 태권도 발전에 끼친 공로를 기려 제1회 지도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의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을 검토하는 매사추세츠 출신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이 15일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혈통을 증명하는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난데없는 혈통 공방이 마침내 DNA 결과 보고서가 나오므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워렌 상원 의원의 DNA 보고서로 원주민 혈통 주장은 거짓이라며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워렌 의원은 이날 보스턴 글로브 등 미 언론과 자신의 웹사이트에 카를로스 부스타만테 스탠퍼드 대학 유전학 교수가 행한 DNA 검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DNA 분석 결과가 워렌 의원 가계도에서 6 내지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주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의원의 식별 가능한 조상의 대부분은 유럽인이며 5개의 유전자에서 높은 신뢰도로 원주민 조상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워렌 상원 의원의 혈통이 정말 인디언이라면 100만 불도 내놓겠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부인을 했다가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렌 의원이 원주민 혈통이 아닌데도 하버드대 로스쿨 입학은 물론 졸업 후 펜실베니아대 등을 거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역임할 때까지 줄곧 소수민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혈통 공방은 끝이 났고 트럼프가 100만 달러를 약속한 대로 내놓는 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인 암살 의혹을 풀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해 살만 사우디 국왕 등 수뇌부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살만 사우디 국왕과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직후 폼페이오 장관을 리야드로 급파했습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살만 국왕에게 언론인 실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사우디 정부가 이 사건을 적시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한 데 감사를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아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카슈크지 실종 사건을 논의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우디 정부가 암살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해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5일 살만 국왕과 통화한 뒤엔 살만 국왕의 얘기는 어쩌면 범인들이 불안당 살인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나에게는 그와 왕세자가 모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해 암살 스토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 이어 갑작스럽게 결정된 이날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 정부가 보낸 암살팀이 카슈크지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했다는 희대의 의혹이 빠르게 봉합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사우디 행에 맞춰 미국 언론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카슈크지의 피살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요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문하다 벌어진 불상사로 사건을 정리하는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하는 한국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시작된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주 뉴욕 총영사관의 1년 동안의 업무 보고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지시사항 개선 등을 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공간이 4가지 분야의 핵심 업무에 대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첫째, 정무 공공외교, 둘째, 경제 통상 외교, 셋째, 동포 교육 업무, 넷째, 문화 홍보 업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이민 관련 사항과 입양아 추방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현황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니까 미 전체 한인 유학생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12,000여 명이 줄어요. 뉴욕주에 한인 유권자가 지난 2년 동안 약 2,840명이 줄어들었다는 건 알고 있나요? 감사위원들의 구체적인 동포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에 총영사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감사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총영사님 쭉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파악을 다 안 하신 건지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하시네요. 이번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감사위원들이 비교적 준비된 모습을 보였지만 감사위원들의 성의 없는 감사 태도가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발급하도록 준비 중인 차세대 전자야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지난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 보완됐습니다. 국민들은 A, B 두 가지 시안 중 선택하게 되며 남색과 진회색, 적색을 선택 혹은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할지에 대해 선택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현행 여권색인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디자인도 개선됩니다. 다만 국민 선호도에 따라 색상이 변경 가능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가 25년 만에 총성 없는 주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15일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지난 10일에서 14일까지 주말 기간 단 한 건의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말 기간 총기 사건이 없었던 것은 지난 1993년 이래 처음입니다. 테렌스 모나한 NYPD 순찰국장은 경찰로 근무를 시작한 1982년부터 총성이 들리지 않았던 주말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뉴욕시가 다른 도시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NYPD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한 성과라며 NYPD를 격려했습니다. 경찰은 맨하탄에서 난투극을 벌인 극좌 99그룹 소속 남성 12명을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구구단체인 프라이즈 보이즈의 설립자인 개빈 맥인스가 연설을 한 메트로폴리탄 공화당 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빈이 연설이 끝난 후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 남성 9명과 극좌 클럽 소속 남성 3명이 거리에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스스로를 서양의 우월주의자라고 묘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극우단체입니다. 브루클린 주민들이 9살짜리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여성 관련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인 30대 여성은 지난 수요일 프렛부시에서 길을 가는 9살짜리 소년을 따라가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사건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남자아이를 뒤쫓아가는 모습이 찍힌 현장 비디오 카메라가 공개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녀는 감시 영상을 보고 난 후 소년에게 사과했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형 아파트 납페인트에 중독된 아동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납페인트에 중독된 어린이 환자가 202명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단 4명뿐이라고 축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이 시작되면서 플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플랜 선택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랜 변경 기간은 12월 7일까지 계속되며 새 플랜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저지주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10월 31일 마감됩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5살 이상의 시니어나 장애인인 뉴저지주 주민으로 집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 내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가 3년 이상 됐을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욕 목사회 제3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9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46회기를 마감하고 오는 11월 26일 전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제47기 문을 열게 됩니다. 뉴욕 목사회는 지난 9월 28일 송병기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에서 길명순 이사장님과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그냥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으로 네.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참 네. 듣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저희가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입양인들이 지금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분들에게 신분을 찾아주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한인 사회에 신분이 없는 입양 아들들이 있다는 게 참 생소하고 낯설기만 한데 어떻게 신분이 입양을 했을 당시에 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모두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네.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입양을 할 때 비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R4라는 비자와 네. R3라는 비자가 있는데 R4는 이제 네. 18세가 되면 양부모님이 스폰서를 해줘서 그때 드디어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는 비자고요. 네. R3는 이제 한국에서 입양이 될 때 아예 시민권을 받아서 오는 그런 네. 비자가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필리핀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은 아예 그 R3 비자를 많이 선호를 해서 네. 신분을 받아 갖고 왔는데 저희 한국만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 네. R4 비자로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어떠한 사례들이 주로 있습니까? 네, 이제 그 한국에서 입양을 올 때 네. 옛날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네. 그 입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올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올 때 한 사람에 3명씩 네. 입양 아들을 데려다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렇게도 쉽게 됐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신분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18세가 돼야 그 신분을 받는데 네. 그게 잘 자라주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아마 입양을 보내고 사후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부모님이 파양을 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입양 아들이 자라면서 또 크면 생각이 있잖아요. 네. 또 뭐 내가 입양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데 또 부모하고의 그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오는 경우 어떤 양부모님은 정말 잘 키웠는데 중간에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 두 분 다 네. 돌아가셔서 자기가 신분이 없는 거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재산 상속을 위해서 네. 신분을 찾으러 갔는데 자기가 신분이 없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던 네. 케이스. 그렇군요. 근데 그런 3가지의 종류로 지금 현재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낙오돼 있는 거죠. 네네. 참 길명순 이사장님께서는 어쩌다가 이런 단체를 만들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입양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지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입양아 그러면 미국에 오자마자 신분이 네. 시민권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가 잘 지내고 있는 사모님께서 네. 이제 휴스턴에 있는 감옥에 네. 그 입양아가 혼자 외롭게 그렇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그 사람들을 제가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을 신청해 줘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서 한 분 한 분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분은 이제 인터뷰를 곧 받을 예정에 네. 있고 4분은 신청 중에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3만 5천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더라고요. 네. 제 힘으로는. 네. 그래서 이 월드허그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네. 네, 입양아 시민권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안에 회기 안에 네.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달라는 서명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지만 꼭 서명해 주시고 원달러 기도 운동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저희가 같습니다. 지금 서명 운동은 SNS를 통해서도 하고 네. 각 교회나 네. 그 성도님들이 다니시면서 또 하시고 있고 네네. 네, 또 특별히 전화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들이 또 적극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길명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